437회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셔서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대외협력팀장 김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포럼은 여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됩니다. 여성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 활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여성 기업의 성장을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항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원장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조황희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제437회 과학기술정책포럼에 참석해 주신 정윤숙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님과 발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본 포럼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여성 과학교수들에 대한 정책 연구나 조사 연구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대표적인 기획 사업으로 여성 과학교수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여성 과학교수 지원센터 발전 방안, 경력 단절 여성 과학인 활용 방안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창업가 정신에 대해 꾸준히 연구를 추진하면서 청년 창업, 여성 창업 등의 부분별 주제로 다원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여성기업종합센터와 협력을 통해 여성기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공동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정부가 코비드-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해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뉴딜 사업에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여성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력을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서 여성에게 보다 좋은 선제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여성의 사업체 수는 39.3%, 여성 창업 수는 4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성 기업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여성 창업가의 기업 활동, 혁신 경영에 대한 사례 연구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여성 창업가 기업 활동, 혁신 경영에 대한 사례 연구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창업가 개인의 특성 혹은 성별 차별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을 뿐입니다. 여성의 기업가 정신에 미친 영향, 비즈니스 접근 방법, 환경적 결정 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양 기관에서 여성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 정책을 협력하여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여성 창업가, 여성 기업인이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윤숙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이사장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기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정윤숙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함께 제437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와 깊은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0년 전에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여성 해방의 기본이다 라고 생각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저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성경제인협회가 생긴 20년 만에 저희도 지난해 여성경제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성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이 7명인데
저희 437회의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 저희와 함께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경제연구소와 함께 포럼의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확립과 경제적 자립을 서로 의논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조항희 원장님과 오늘 토론을 위해 애써주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측 관계관 여러분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영환 연구위원님, 우리 또 송현옥 대표님, 그리고 토론자이신 김문선 교수님과 김미란 소장님, 이정희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국 여성기업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무한히 애쓰시는 그 중기벤처부의 이경구 사무관님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여성기업가 정신의 지수는 저희가 77개국 중 43위입니다. 여성경제활동가 참가율은 2019년 기준 60%로 OECD 37개국 중 33위로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여성기업가 정신 함양 및 여성이 경영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포럼은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여 올바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437회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 참여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과 건강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여성 기업가 정신 특성과 여성 창업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혁신기업 연구단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김영환 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스태피의 혁신기업 연구단 김영환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 시간 20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낀 관계로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관계로 좀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 창업, 여성 기업가 정신 관련된 제 발표 주제는 전반적으로 여성 창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짚기보다는 여성 창업이 왜 필요한가, 여성 창업은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좀 해답을 여러분께 구하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창업이 왜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되는가, 여성이 창업에 유리한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성은 창업의 준비가 그럼 되어 있는가, 그리고 여성들의 창업의 실질적인 애로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성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는 구체적인 고민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답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 스태피 혁신기업 연구단에서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창업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창업 생태계의 면모들을 조사를 하고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성 창업 관련된 부분은 한 3, 4년 전부터 한국의 창업 생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창업 생태계 전반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지원 체계 그리고 활동성 여러 가지 부차적인 어떤 지원 시스템들에서 조금의 격차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과 장년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국내인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남성과 여성의 이런 격차들이 지역도 있고요. 그런 격차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스탠다드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기회의 균등이라던가 생태계 자체의 격차를 조금 더 줄여나가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성 창업의 부분은 어떤 경제적인 효과성, 그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 이런 관점보다는 기회의 균등, 생태계의 고른 발전 이런 차원에서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좀 여성 창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여성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남성 기업가 정신 혹은 일반적인 기업가 정신과 뭐 특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가 정신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본질적인 개념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요. 기회를 한정된 자원에서 추구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근본적인 개념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성의 어떤 특성들을 어떻게 반영을 그 기업가적 프로세스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발현의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 섬세함이라든가 공감 능력, 유연성 같은 이제 개인적 특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가의 이제 네트워크나 실질적인 사업 모델의 어떤 정립 이런 부분에서의 특수성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도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라던가 전통적인 성 역할 변화, 지위 향상 등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성의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 창업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보려면 실질적으로 여성 창업이 구현되는 과정들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여성 창업이 구현되는 그 기업가적 프로세스 하에서 준비된 잠재적인 여성 창업자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을까? 저희는 공급 차원의 요인과 수요 차원의 요인들로 좀 살펴본 바 있는데요. 공급 차원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차원의 성 역할의 변화라던가 경제적 차원의 경제활동 증대 기여, 그다음에 가정이나 가계 차원의 일과 삶의 균형, 개인 차원의 경력 단절에 대한 해법 요인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차원의 한 가지 그냥 예시를 드는 것뿐이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수요 차원에서는 어떤 여성 창업가가 왜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성 주도의 트렌드와 같은 사회적 차원, 그다음에 여성 친화 산업이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 시장 산업 차원, 그다음에 리더십이나 직무 능력에서 특별한 여성의 어떤 그 강점을 가져가고자 하는 기업 차원, 그리고 성격 특성의 개인 차원들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성이 왜 창업을 여성 창업가를 왜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창업을 하려는 여성들은 무엇인가라는 공급이나 수요 차원의 준비된 여성 잠재 창업가가 얼마나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뒤에 실질적인 창업가적 프로세스, 기업가적 프로세스가 잘 발현돼서 여성 창업의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급이나 수요 요인들이 저희는 이 내면적 특성과 더불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가 정신, 그러면 여성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성, 그러니까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 저희는 여기 계시지만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관련해서 기업가정신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개인의 어떤 기업가적 그 지향성, 그다음에 기업가적인 역량, 태도, 인식 등을 조사함으로써 창업을 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창업에 대한 기회나 역량 인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조사인데요. 그 조사를 저희가 심층 연구를 같이 진행하면서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주제가 바로 여성 기업가 정신 쪽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여성 기업가 정신 수치를 가지고 한번 여성이 창업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장표에서 보시면은 기업가적 지향성이라던가 기업가적 역량, 그리고 기업가 정신 혹은 창업에 있어서의 좀 내재적 특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컫는 요 요인들에 있어서는 남성과 조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업가적 열망이나
기업가적인 실제 의향으로 볼 수 있는 태도와 인식 부분은 남녀 간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나 실질적인 준비의 역량은 부족하다고 본인은 인식하지만 실제 창업을 하려는 열망이라던가 창업을 하려는 의지, 이 부분은 강하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거를 내면적 특성이랑 실천적 특성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천적 특성이 강한 것이 여성 기업가 정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요, 남녀 모두 도전이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성 기업가 정신은 조금 혁신이나 환경 변화 대응 이쪽에 좀 많이 되어 있고요. 남성은 위험이나 불확실성, 실패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석하기 나름일 수는 있겠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여성적인 경우에는 조금 더 기업가 정신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사실 다른 방면의 해석은 남성은 실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그 고려사항을 생각을 한다는 측면이 있고, 여성은 그 부분에서 조금 남성보다는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이미지는 조금 남성과 여성의 격차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동기 요인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 이익이라고 하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는 좀 그 부분이 강하고요. 여성은 사회 문제 해결이나 주변 권유 등의 동기 요인들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것들이 여성이 전반적으로 남성과 동일한 이제 절반의 이제 인원이잖아요. 근데 이거 여성 기업가 정신을 하나의 어떤 모델로 획일화돼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가 정신 실태 조사가 중요한 것은 여성의 안에서도 그 그룹 안에서도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그룹들을 좀 비교해 봄으로써 여성의 창업 모델, 여성의 기업가 정신 모델을 다변화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공이라던가 창업 여부, 수도권 지방, 특히 연령별 이런 차이를 상세하게 보는 것이 여성 기업가 정신을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저희가 보는 부분만 강조를 오늘 하면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많이 느끼시겠지만 경력 단절 현상이 사실 이전까지는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이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도 경력 단절 부분이 이제 이 연령대가 시프트 되면서 40대가 가장 그 기업가 정신의 기본적인 어떤 지향성, 그 내면적 특성을 가진 부분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대까지 정규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 그런 과정에서는 그 부분의 격차가 크지 않다가 이 사회적인 특성, 그 주변 환경의 특성 때문에 30, 40대의 그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 이 부분이 기업가 정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다만 이 부분도 여전히 내면적 특성은 하락하지만 실천적 특성은 강해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한 열망은 강하지만 이 부분을 내가 따라잡고 있는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부족함을 느낀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타개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여성 창업의 활성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이 연령별 남녀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업 동기 같은 경우에도 40대로 갈수록 이 경력 단절의 문제들을 조금 더 기회형보다는 생계형 창업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변화하다 보니까 이 생계형 창업이 조금 더 실제 부가가치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 창출 능력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40대에서 약하게 나타나는 것도 조금 개선돼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직업별이나 소득별로도 이렇게 좀 편차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뭐 모두의 인사 말씀에서도 있었지만은 사업체 수라던가 신생기업 수, 벤처기업 수, 신설법인 수 모든 어떤 그 기업 통계가 기업의 통계에 대해서 여성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단순히 신생기업 수 중에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창업 이렇게 구분을 해봤을 때 법인 창업 조금 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고
좀 더 사업 모델이 정형화된 갖춰져 있는 경우가 보통 법인 창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법인 창업 비중이 일반 개인 사업자보다 더 많이 여성이 창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여성 창업이 기존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이고 조금 더 정교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 형태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성과 면에서도 여성 창업이 단단하지만 이제 안정성 있고 수익성 좋은 강소기업 형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많이 띠거든요. 물론 수익성은 매년 변환되긴 합니다. 변화가 좀 심하긴 하지만 특히 안정성 측면에서 여성 창업의 경우에는 자본이나 부채나 이런 전반적인 기업의 규모는 작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이나 부채 비율과 같은 안정성은 굉장히 높고요. 수익성은 약간의 그 논란은 있겠지만 수익성도 비교적 남성보다 좋은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제 실태 조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여성의 기업 성과는 굉장히 남성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생존율의 문제입니다. 생존율은 남성 기업에 비해서 여성 창업 기업이 낮게 나타나거든요. 1년 생존율이든 장기 생존율이든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 만한 건 청년의 생존율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중장년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로 안정성 있는 창업을 하지만 창업이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요. 자발적 창업, 자발적 폐업이 좀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은 잘 운영되고 큰 문제는 없는데 상황이 허락치 않는 거죠. 혹은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크게 되면 본인의 경영권을 다른 쪽에 넘긴다거나 이런 어떤 자발적인 어떤 폐업이라든가 경영권 이전 이런 요소들이 작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요. 청년 창업이 생존율이 낮은 것은 남성과 공통적인 특성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된 창업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합니다. 생태에 관련된 부분들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성 축으로 인해서 위험 자본 투자 유치가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작고요. 협력 제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여성 기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기술 제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은 판매나 마케팅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제휴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강점과 애로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들은 조금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장점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꼼꼼한 어떤 그 성격적 특성, 개인적 특성, 그다음에 리더십 특성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는 것들이 장점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요. 애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기업 내부 애로와 기업 외부 애로를 구분해봐야 되는데 기업 외부 애로로서 가장 크게 인식되는 것이 일가족 양립 부담입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인 특성으로는 남성 위주의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관행, 생태계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지적이 되고요. 네, 다음은 이제 그러면 여성 창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조금 잘 됐는지 모르겠다. 혹은 실천적 특성은 강하지만 그래도 창업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탐색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기회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성 창업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4가지 정도 차원으로 구분을 해서 사회경제적 차원, 산업시장 차원, 그다음에 기업 비즈니스 차원, 가계 및 개인 차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차원은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여성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창업 기회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도 확산되면서 여성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점,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사업 기회가 굉장히 확대됐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전국의 마을 기업의 71%, 그다음에 협동조합의 62.6%가 여성 인력이고 이 중에 여성 대표자 비율은 물론 50%는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기업의 대표자 여성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여성의 기업 참여율이 훨씬 높은 것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봐지고요. 두 번째 산업 시장 차원은 여성 친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확대와 성장입니다. 사실은 B2C의 대부분의 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우엔 더군다나 여성의 어떤 소비 주도의 트렌드가 강하죠. B2B가 아닌 B2C의 대부분의 시장은 여성 소비 트렌드가 강한데요. 특히 뭐 육아라던가 그다음에 각종 이제 일반 생활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성의 어떤 소비 주도가 강하고요. 그래서 여성 친화 산업을 조금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제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워낙에 이제 미혼과 기혼의 어떤 특성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요. 미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패션이나 쇼핑 같은 여성 중심의 소비 영역들이 존재하고 기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육이라던가 이제 육아 용품이라던가 아기에 대한 이제 돌봄의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 중심의 소비 영역으로 대두가 되거든요. 이런 두 분야로 여성 친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성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조업에서도 여성 특화 제조업들이 우리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 조립형이나 기초 소재형보다 이제 생활 관리형 위주의 여성 창업의 그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여성 인력의 활용 관점에서 유망한 제조 분야로서 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지만 특히 이제 뭐 의복이나 액세서리, 패션업 이런 것들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커머더티를 이게 소비하는 그 제조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여성 특화의 부분이 있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복지나 보건의료나 교육, 고용 다방면의 어떤 사회 서비스업에서 여성의 그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이나 이런 이제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의 사회 서비스업 부분도 여성의 윤광 창업 분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여성의 사업 활동 특화 역량들을 저희가 조금 세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여성의 어떤 개인적인 그 성격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섬세함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지만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개형이나 커뮤니티형 이런 어떤 기존에 있는 재화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 활동에 좀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 나타났고요.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나 구조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제품이나 기술을 어떤 이제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네트워크나 구조 같은 것들을 바꿔나가면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이런 모델들을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존중의 리더십과 기업 문화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를 굉장히 작지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기업이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남성과 대비한 여성 기업의 특성으로 보이고요. 가계 및 개인 차원에서는 아까 모두에서도 저희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여성 인력의 다양성이나 우수성 이 측면에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히 이제 내부 국내에 있는 사람들 얘기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그다음에 탈북자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이 많이 늘어나야 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직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이제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아직 창업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창업가에서 그런 여성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성장들이 아직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잠재적인 어떤 강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같은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현직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사회 시스템이 보편적인 어떤 그 육아에 대한 복지는 많이 상승을 했지만 창업가에 특화된 어떤 그 일가정 양립의 중요 그 지원들은 많이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 5가지 정도의 주요 정책 과제라고 뽑아냈었습니다. 제가 뭐 내부적으로 이슈 페이퍼 같은 것들에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한 바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문화비 인식 차원은 사회적 포용성이나 역할 모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성 창업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더 인식을 더 좋게 가져가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여성 창업을 본받아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교육 서비스라던가 긍정적인 사회 인식, 특히 전체 중앙 정부에서는 어떤 특정한 그룹의 정책적인 그런 포커스를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여성 친화 지역이라던가 여성 친화 산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특정 타겟을 두고 여성 창업을 더 활성화하는 방법이 전략적으로는 여성 창업을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더 전략적인 선택으로서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 지자체라던가 특정 산업이라던가 민간 재단이 주도하는 여성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다 더불어서 성공 사례 발굴이나 역할 모형 개발도 여성 창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다면적인 여성 창업의 모델들을 보여주는 그 기업가의 모델들을 보여주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창업 인력 공급 차원인데요. 준비된 창업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여성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만약에 잡게 된다면 여성 창업을 많이 만드는 데만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또 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된 창업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부터 중기부에서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기술 창업이라던가 혁신형 창업의 여성 창업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급 연구 인력이나 기술의 어떤 파급 효과가 큰 창업 그리고 많은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 교육으로 기업가 정신이 무장되고 준비된 창업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어야 하고 조금 경험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세 번째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뭐 미국의 벤처포 아메리카와 같이 창업 인턴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창업 기업을 미리 경험해보고 창업의 어려움과 난관들을 미리 이해하고 본인의 사업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을 탐색하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준비된 창업 그리고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화된 모델에 관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기회 및 시장 차원이라는 것은요. 여성 창업이 그래도 조금 더 일반적인 창업에 비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사업 모델이나 사업 구조나 수익 모델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성 창업의 성공률을 높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단순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그 생활 기반형 제조업이라든가 사회보건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형 창업들을 많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가로서의 역할 모델을 여성 기업가로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원 생태계 차원이고요. 창업 지원의 이 부분은 고도화나 특성화 부분이 될 겁니다. 여성 창업 지원 생태계가 최소한 남성 창업 지원 생태계, 일반 창업 지원 생태계랑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비슷한 수준의 어떤 발전 그 수준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여성 창업인의 여성 창업 프로세스에 있어서 실질적인 애로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은 보육 차원에서 여성 기업에 특화된 여성 창업에 특화된 멘토링이나 뭐 팁스와 같은 대표적인 창업 선도 프로그램들의 보육 프로그램들의 뭐 여성 트랙들을 강화하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조금 더 가능하다면 시장 수요가 충분하다면 그 민간 창업 지원 전문 기관들의 여성 특화된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 및 제도 차원입니다. 최소한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기회 균등 차원이겠죠. 그래서 여성 창업가 아까 말씀드린 일가정 양립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초기 뭐 생활 안정 자금이라던가 창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도 다면화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외국인 여성, 탈북자 여성들 다양한 그 창업 그 생태계에 있어서의 접근성이 조금 약한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들도 여성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창업 정책에 있어서 여성 창업의 비중은 뭐 예산상으로 뭐 1%도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성 창업가에게 가는 돈은 그거보단 많겠죠. 근데 아마도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성 창업의 여러 가지 어떤 다면적인 특성과 수요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분법은 없습니다. 여성 창업은 남성 창업에 활성화돼야 된다는 명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 창업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어떠한 다양한 여성들에 의해서 발현이 되고 있으며 그 발현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애로는 무엇이고 그 애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맞춤형 지원 정책이 여성 창업에 조금 더 세심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좋은 연구 결과를 아주 재미있게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박사님 발표에서 이런 그 공급과 수요 차원에서 여성 창업의 어떤 기회 요인을 분석을 해주셨고 또 여성 창업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의 관점에서 여성 창업과 창업 생태계의 현황과 특성을 통해서도 시사점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음에 또 스태피 인사이트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옥 다솜 정보 대표께서 창업과 성장을 통한 여성기업 성공 사례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시고 또 많은 애로사항을 극복하신 그 극복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성공 사례 발표를 하게 된 다솜정보 대표 송현옥입니다. 창업을 한 지는 19년 6개월째입니다. 횟수로는 20년이니 이제야 성인이 되어서인지 지나온 길도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방향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글로벌 경제의 불안과 국내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 설상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와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 올해 저는 2개의 법인을 추가적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발표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창업과 성장을 통한 성공 사례 발표라는 주제로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훌륭한 선배 여성 경제인 대표님들도 많은데 부족한 제가 발표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연 제가 성공한 것인가에 대한 자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완료 시점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단기 목표 달성을 통해 꾸준히 성장을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꾸준히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노하우는 사람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을 통한 기업 성장이지만 이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이든 거래처든 기관이든 고객이든 신뢰를 통한 많은 네트워크를 쌓아두면 어떤 문제도 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창업과 성장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직장 생활은 모 생활정보 신문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한 팀에 6명이 386 컴퓨터 한 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 접한 컴퓨터는 너무도 신기하고 대단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삶의 목표라는 게 없이 살다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가슴이 뛰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근 전에 아침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그리고 퇴근 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아침 저녁으로 컴퓨터 학원을 4년 동안 꾸준히 다녔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직장인 교육과 취업자 교육을 원하면 무료로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제도가 전무하였기에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자비를 들여서까지 매일 컴퓨터 학원에 다녔던 기억입니다.
잠시 다녔던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자면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정보신문으로 당시에는 한 지역의 모든 부동산, 중고 물품, 자동차, 구인구직 등이 망라된 정보지로 매일 만여 건의 살아있는 정보가 게재되어 있어가지고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프로그램 공부를 하다 보니 전국의 정보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 섹션화하고 전문화할 것과 데이터를 통한 정보를 잘 분류하면 광고지가 아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보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게재되는 기업체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전사적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흥분에 차 제안서를 냈는데 인터넷에 인자도 꺼내지 말라는 당시 CEO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당시 IT 버블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쓰러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제안서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추후 이야기지만 퇴사 후 15년쯤 지난 즈음 우연히 그 제안서를 본 사람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 대체 이 시기에 이러한 제안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 저는 IT에 대한 열망과 비전으로 팀장까지 있었던 안정된 자리를 기꺼이 박차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IT에 대한 열망과 비전으로 이곳에서 얻은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는 저희 창업과 사업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세의 나이에 생애 처음 과감한 도전을 했습니다. IT 전문 학교에 들어가 매일 8시간 동안 8개월 동안 20대 젊은 친구들과 공부를 했고 많은 나이 탓에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은 대학교 동문회 사무실에 책상 2개와 컴퓨터 2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통계에 보면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기업의 생존율이 3.2%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면 잘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창업 17년간의 여성 경제인 활동을 통해 경험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회원수 28만 명의 다이어트 카페에서 상당한 비용으로 대문 디자인의 제작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 카페에는 동호회 성격인데 이게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온라인으로 일을 하다가 해당 업체를 찾아가니 모든 직원들이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 처리를 잘하니 다음엔 인터넷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초창기 인터넷 광고는 광고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디자인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준비된 제게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다 보니 중간 대행사에서 장난치는 일도 있었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게 되었고 안정적인 서버를 유지를 위한 운영 관리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유명 제약회사의 다이어트 및 건강보조식품 등의 일을 16년 동안 해왔고 여러 군데에서 소문으로 많은 업무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솜 정부가 장수할 수 있었던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이나 양심에 어긋난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지정되지 않은 그쯤에 실제 저장된 데이터를 주면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단호하게 거절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리 및 신용입니다. 고객 기업의 경쟁사에서 자신의 기업도 일을 처리해 줄 것에 대한 제안도 있었는데 이 또한 단호히 거절한 바 있습니다. 매출 시 발생하는 세금의 10%는 무조건 별도 통장에 적립하여 별도로 관리하였습니다. 억울하지 않으려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보통신공학 학사학위, 컴퓨터공학 박사학위 등을 취득했으며 그에 관련된 공부는 가리지 않고 꾸준히 수강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다솜정보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과 해결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 인력 문제입니다. 업무 특성상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숙련된 업무 능력을 발휘할 5년 차쯤에는 어김없이 결혼을 하게 되고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고민 끝에 재택근무로 전환을 시켰는데요. 집안 살림과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지정된 일을 서버에 업로드하고 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익숙해지니 너무 편리했으며 당연히 만족도는 최고였습니다. 재택근무자는 편한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회사는 우수한 인력을 70에서 80% 수준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고도화로 전문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애로는 소규모 업체의 특성상 특정 분야 전문 인력은 인건비 부담과 고정비용의 부담의 문제로 외주 용역을 적극 활용했으며 재직자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역량 강화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 문제는 정보 부족과 서류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시도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R&D 사업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리고 어렵게 느껴졌던 절차와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별도의 지원 사업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해왔습니다. 네 번째로 홍보 및 팔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종 사회 활동을 통한 홍보 그리고 자체 SNS 활용과 20년간의 긍정적인 입소문으로 꾸준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여성기업 확인서를 활용한 수의 계약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장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꾸준한 자기 개발을 해왔습니다. 전문 분야의 연구 및 국내의 학술지의 논문 13편을 발표했으며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정보를 교류하고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 취득 후에도 관심 있는 강좌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안 쪽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강좌가 없어져서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매년마다 저희 이력에 두세 줄씩 채워가는 보람과 즐거움이 오늘날의 제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활동은 사업을 하면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기본은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약 17년 전쯤 여성경제인협회를 가입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 등은 이미 선배 여성 경제인들이 겪어왔던 일들이며 노련한 답을 가진 멘토들이 있는 곳이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수많은 각종 경제단체 모임과 사회단체 활동이 회사와 저를 성장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 분야 확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IT 시대는 마치 시속 300km의 KTX를 탄 느낌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휙 지나가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보의 부족, 기술력의 부족,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 혼자 살아남기란 쉽지 않습니다. 1차적인 사업에서 다른 사업의 영역과 협업을 통한 융합은 1+1은 2가 아닌 그 몇 배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솜정보는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개발이 주업이지만 이 분야도 워낙 광대하여 전문 인력이 워낙 다양해서 모든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최근 발주되는 프로젝트는 역시 여러 전문 분야가 섞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규모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IT융합과학기술협동조합을 올해 5월에 설립했습니다. IT융합과학기술협동조합은 동종이자 다양한 분야가 모인 이업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의 25명의 공학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경력의 IT 분야 현직 전문가들로 어벤져스들의 집단으로 빅데이터,
IoT, AI, 블록체인, 교육 컨설팅, 시스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보안, 영상 및 음향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상생 협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IT 융합 과학기술 협동조합에서는 어떠한 일도 이 안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성장을 위한 도전으로 주식회사 실코리아를 설립하였는데요. 한 분야만으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복잡 다양한 시대를 적응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에 맞는 변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디자인을 하는 다솜정보와 보안 특수 테이프와 융복합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실코리아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특수 테이프와 IT 그리고 디자인 분야까지 접목한 아이템들로 이를 활용해서 물류 관리, 입출입 관리, 프로그램, 펜시용품, 시큐리티 제품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위한 상품으로 보안 테이프를 활용하여 발열 체크 안심밴드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회사 설립 2개월 만에 18만 장의 발열 체크 안심밴드를 지자체, 대학교, 교회, 심지어는 식당에까지 제작 납품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목표는 여기에 인식 태그를 통한 입출입 전자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며 이는 추후 각종 세미나, 전시회, 포럼, 회사 방문, 연구소 방문용으로 활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한 보안실에 IT를 접목하여 택배 박스나 보안 박스, 의약품 등에 활용하여 물류 관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준비 중입니다. 5번째로 여성경제인협회 17년간의 활동과 사업을 통한 여성의 창업 활성과 성장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노동력입니다. 출생률 저하를 큰 문제로 삼는 이유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인데요. 이는 국가 경쟁력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고학력, 양질의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경력단절 여성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활용을 잘한다면 최근 경기 상황을 돌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원은 발굴해서 잘 쓸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낭비되고 있는 자원이자 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입니다. 또한 이들의 창업은 여성 기업의 70%가 여성을 채용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니 여성 창업이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2번째로 여성 창업 경진대회를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을 활성시켜야겠으며 3번째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 전 경력을 연계할 교육이나 직업교육, 기술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겠습니다. 또한 여성인재 신규 채용 시 우대 지원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것은 육아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더욱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교류 활동을 통한 정보 제공, 교육이 필요하며 창업 아이템이 없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의 특성에 맞는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초기 여성 기업의 정착을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초기 여성 기업들은 지원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한 정보가 있어도 이를 활용할 줄을 모릅니다. 공공기관 퇴직자의 우수 인력을 활용한 기업 전담 전문가의 담임 지원이 필요합니다. 2번째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 5인 미만 그리고 1인 기업들을 위한 맞춤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3번째로 여성 기업 일자리 허브 플랫폼의 활성화시켜 부족한 인력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창업보육센터의 기업들에게는 카페형 창업보육센터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보 제공 및 교육 실무적인 지원을 하여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무, 노무와 각종 제안서 등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장기 기업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예전과는 달리 현재 전문 평가위원들의 활용으로 진짜 여성기업에 대한 발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우선 구매 제도를 보면 항상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는 되지만 실제 여성기업으로 제한된 공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자영 발생적 계약건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적극적인 여성기업으로 제한된 공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여성기업의 지원 제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창업과 수성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지원 제도가 7년 미만의 기업에게 지원되는데 7년 이상의 기업에게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창업이 성장이 하여 노하우를 쌓는 것보다 이미 많은 경력이 있는 기업은 새로운 도전에도 빠른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다양하고 충분한 양질의 인력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아이디어는 없지만 취업과 창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하여 탄력적 시간 활용이 가능한 쇼핑몰, 파티 플래너, 플로리스트, 실적 요리사, 카페, 애견 미용 등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교육 과정을 만들고 창업자를 선발하여 교육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의 집 운영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창업 경진대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아이템 발굴을 통한 사업화 및 성장을 위하여 창업 아이템 보안 멘토링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력 단절 여성을 끌어내기 위해 사회 진출 동기를 부여해 줄 여성 인력 개발 센터 또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판로와 자금에 대한 최대한 지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성 경제인으로 살아남은 6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및 사회단체 활동은 할 수 있는 대로 한다입니다. 많이 돌아다니고 보고 들으면 정보도 얻고 사업의 방향도 찾게 되고 제품이나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단기 목표를 설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너무 멀리 보지 말고 관련된 일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대학교 4년 배운 걸로 평생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나쁜 사람이겠죠. 세상은 변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매년 자신의 이력에 올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자격증처럼 증이 나오는 것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성취감도 생깁니다. 네 번째로 신사업 성장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갑자기 생뚱맞은 창업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 내가 잘하는 일과 교집합이 되는 일을 하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실패도 적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업자는 우리나라 무상교육, 직업훈련, 특히 돈 주면서까지 공부를 시켜주는데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뜻만 있다면 길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창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데도 지원 제도가 너무도 많은데 이 또한 뜻과 열정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고요? 당근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전국에 18개나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업종과 경력을 가진 훌륭한 선배 경제인 멘토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있다면 IT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오십시오. 4차 산업 디지털 혁명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모든 사업 분야가 IT를 통하지 않고는 성장 발전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니 특히 운이 좋았다고 느끼는 것은 제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이른 시기에 가입하여 여러 선배 여성 경제인을 통하여 배우고 조언을 받고 협회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받아온 것보다 많은 것들을 후배 여성 경제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아주 유익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실제 그 다솜 정보의 창업과 기업의 성장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주셨고, 특히나 여성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 여성 기업의 탄생, 정착기, 성장기 등의 과정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후배 또는 저 같은 이런 여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 선배가 아닌가 싶고요. 좋은 팁을 주신 거 또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제를 해주신 두 분의 발표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여성의 기업 활동에 대한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사회 혁신 현안과 과제를 점검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부원장님께서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1시간 토론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부원장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치훈입니다. 저희가 뭐 여러 번 이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해왔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아크릴 판까지 양쪽에 있어서 이 코로나 19가 참 많은 것을 단절시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가능하게도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 이벤트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김용환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창업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조사 자료 데이터를 인용하시면서 여성 창업과 그다음에 여성 기업 그리고 여성 기업가 정신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기회 요인 그리고 정책 과제까지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발라드를 한 곡 듣는 것 같은 이런 아주 부드러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현옥 대표님께서는 정말 20년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지점 정도로가 굉장히 제 가슴에 좀 와 닿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이제 사람을 버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책으로 배운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사실 현실에서 이렇게 실천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라는 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10% 적립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유태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 유태인 사업가들이 반드시 이제 11조를 지불한다. 돈을 100원을 벌면 반드시 10원은 11조로 지불한다라는 건데 아마 우리 송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성공한 유태인 비즈니스맨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어떤 가치관이랄까요? 아주 좋은 가치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잘하는 것을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창업이나 비즈니스 관련된 많은 서적에서 성공한 기업과 살아남지 못한 기업을 가릴 때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이 이게 범하기 쉬운 어떤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잘하는 것을 두고 유행을 따라가다가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년의 노하우가 굉장히 잘 묻어나는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발표에 대해서 정말 뜻깊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계 그리고 관계 그리고 재계에서 5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제가 일단 한 분 한 분 좀 간략하게 먼저 양력을 소개드리고 한 분씩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시는 김문선 한양대학교 에리카 겸임 교수님 모셨고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연구소 부소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연구부 차장, 그리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시면서 산학협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왼쪽부터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미란 한국기업가정신연구소 소장님을 모셨고요.
쉼표와 느낌표 대표이사, 굉장히 저 이름이 마음에 와닿는 아주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 컨텐츠 진흥협회 이사장도 역임하셨고요. 현재 그 한국 여성 기업가 정신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김보래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그 국회에서 활동을 해주셨어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부를 역임하셨고 우리 여성경제연구소의 오늘 그 대표로 아마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토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마 저희가 모시기 가장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이경규 사무관님 모셨는데요. 그 서울 인천지방중기청 벤처투자과 그리고 정책총괄과를 역임하셨고 현재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 기업과 관련돼서 많은 그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그 현장에서 경험하신 좋은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킥스타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정희 대표님 모셨는데요. 이그나이 스파크 교육이사, 시드 스파크 대표이사를 역임하셨고 인하공업전문대학, 김포대학 등에서 강의를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 아마 산학협력에 대해서 좋은 말씀 또 그 실제로 경험하신 그 비즈니스에서 쌓았던 그 경험에 대해서도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서설이 좀 길었고요. 지금부터 토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55분 정도 있는데요. 한 분당 한 8분 정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토론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제가 항상 그 저희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서 그 패널 분들께 드리는 부탁이 있습니다. 한 줄 평, 여성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한 줄 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김문선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의 김문선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 참 만나기 어렵거든요. 사실 기업가 정신 그리고 창업에 대한 많은 이제 논의의 장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여성을 위해서 또 여성의 어떤 경쟁력이나 여성의 어떤 그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태피하고 그리고 여성기업연구소에서 마련해 주신 이 자리가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고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두 분께서 앞서 발제해 주셨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광범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그리고 실제 기업을 경영하면서 20여 년의 어떤 경영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훨씬 더 그 감명 깊고 현실적으로 와닿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재현을 함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뭐 몇 편의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 이런 내용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자료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비단 한국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요즘에 여성 기업가 정신, 여성 창업, 여성 인재 활성화, 뭐 활용 방안 이런 부분은 상당히 뭐 지난 10여 년, 뭐 20여 년 동안 많은 논란이 되면서도 관심을 갖고 핵심적인 연구 주제이자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이슈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그런 문화들이 정착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런 논란들이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정책이나 그리고 연구 성과의 내용으로 연결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고 충실한 분석과 재원을 해주신 우리 김영한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20여 년간의 기업 경영, 여성 기업의 어떤 경영 이제 그 이력을 가지고 여성의 창업 활성화 그리고 성장을 위한 다양한 뭐 검토라든지 대안 그리고 정책적인 제언을 해주신 우리 성현옥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특별히 제가 말하지 않아도 미래 인재 역량의 핵심이자 필수 요건은 많은 부분들이 창의성과 혁신성 그리고 감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러한 혁신성이라든지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가치가 두드러지는 유연성과 가치의 비전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이제 얘기하신 클라우스 슈바비의 회장이 WF 회장이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다시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준이나 측정하는 척도나 기준은 기존의 자본으로부터 이제는 혁신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혁신성을 보유한 국가가 미래 사회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혁신성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자 미래 인재의 핵심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혁신성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인재가 어떤 특성이 요구되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혁신성은 많은 연구 결과라든지 전문가들이 감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역량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량들이 실질적으로 여성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혁신성과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확보하는 기업, 많이 개발하고 양성할 수 있는 국가야말로 미래의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 여성의 어떤 그 기업가 정신 그리고 여성의 창업, 여성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국가들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많은 연구 결과물이라든지 연구 성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한국은 잠재성과 젊은 열정은 매우 높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다양성과 유연성이 부족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재성과 젊은 열정을 물론 지금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정부의 노력과 많은 국민적인 어떤 노력과 관심과 투입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부족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재의 육성과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인재들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조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미 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 인재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인재들이 그러한 능력들을 제대로 그리고 활발하게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올해 WF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코로나19로 촉발한 그레이트 리셋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모든 것을 이제 전도하고 바꾸고 혁신해야 된다라는 시대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레이트 리셋 시대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통찰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발빠른 실행력, 실천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넘어서는 단단한 사회적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담은 것이 기업가 정신의 어떤 개념 정의와도 맞닿아 있고요.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이제 그 주체로서 또 여성의 역할도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그레이트 리셋 시대에 아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국적인 어떤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미래 인재 역량의 핵심으로서 여성 기업가 업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관리 역량이 이제 발달한 어떤 기존의 의미의 기업인을 넘어서서 새로운 업을 일으켜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업가로서의 여성을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제안해 볼까 합니다. 한 가지 문제의식, 첫 번째 문제의식은 남성들만 주도하는 생태계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절반이 남성이라고 하면 아직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절반의 여성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원성을 기초로 한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 많이 얘기하고 여성 기업가 정신 최근 들어서 현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여성 기업가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전히 기업가 정신은 낯선 용어입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용어를 모르거나 교육받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여성 기업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배운 기업가 정신과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은 결이 다르고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스태피나 여성기업 연구소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여성에게 낯설 수밖에 없는 기업가 정신의 토양이라든지 언어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나 토양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이 선결되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노력이 수반되어야 될지, 어떤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리더십, 그리고 존경하는 기업가, 우리가 열망하는 성공하는 기업인들에 대해서 불세출의 최고 경영자,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저돌적인 추진력의 성공 기업가를 지금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다분히 남성지향적이고 수직적이고 수직적인 리더십에 근거한 기반한 많은 리더십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강조하고 있는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러한 리더십과 함께 소통과 공감의 소프트한 리더십, 그리고 협치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엄마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강조가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송현옥 대표와 같은 그런 기업 모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굴되고 많이 공유됨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기업가의 남성의 어떤 기존적인 기업가 외에도 여성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발표되고 우리가 언제나 쉽게 회자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생태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성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엔에서는 성평등의 개념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여성 패스트트랙 지원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낸 바가 있고요. 물론 여성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갈수록 젠더 이슈는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젠더 이슈로서의 어떤 여성의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미활용되고 아직 미개척된 분야로서의 여성,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시대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눈여겨봐야 할 여성으로서의 자원적인 개념으로서 여성을 좀 접근을 하고 그런 변화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적극적인 여성의 어떤 적극적인 우대 조치 이런 것들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이건 좀 더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는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여성의 여전히 낮은 취업률, 그리고 승진 트랙에서 배제되는, 그리고 잦은 배제, 그리고 경력 단절,
이 문제는 사실 비단 최근에만 이슈가 된 건 아닐 텐데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런 악순환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여성 매치가 이제 사실 혁신 성장의 핵심 열쇠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단절시킬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과감하게 이 시대에 이제 단절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해안의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지원의 지금까지의 관점은 약자에 대한 배려, 지금까지 받지 못해 차별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의 시혜적인 차원의 지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점차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지원은 이런 그 시혜적 차원의 생계형 여성 창업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탈피해서 고부가가치 여성 기업의 어떤 육성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문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 세세한 그 정책 제언까지 같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은 김미란 소장님께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여성경제연구소와 스태피가 주관하는 뜻깊은 정책 포럼에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김문선 박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다른 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자리가 굉장히 감동적인 자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위 논문을 쓰면서 여성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했다가 굉장히 자주 미끄러졌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제가 사투리를 좀 쓰고 목소리가 조금 이렇다 보니까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아까 김영환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에서 제가 감동적으로 느꼈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기업가면 기업가지. 기업가 정신이면 기업가 정신이지 그거를 왜 여성 기업가 정신으로 또는 여성 기업 그냥 기업가로 분리해서 그 역할이나 정의를 내려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학위 논문에 제일 많은 태클이 걸렸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고 감동적인 자리입니다. 다양한 그 정책적인 방향성과 연구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그 박사님들 김문선 박사님 이하 다른 김보래 연구원님 또 많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지금 현장에서 한국 스타트업 컨텐츠 진흥 협회를 운영하면서 여성 기업들의 창업 활동과 여러 가지 글로벌 진출 등을 그 실제로 돕고 있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낀 점을 조금 더 오늘 그 발제 주제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 송 대표님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존경스럽고 감동스러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송 대표님 기업하시면서 20년 동안 성적 불쾌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으신가요? 비즈니스 하시면서요? 네, 네. 네,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유가? 정상의 기준을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넓게 보고 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쾌하지 않으시군요. 네, 좀 쿨한 편이라 오히려 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불쾌하게 만드시는군요 상대를.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송 대표님 같은 경우 성공하신 케이스고 저는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 실패 성공의 경험 다 가지고 있고 창업 전체 교육을 하면서 여성 기업가 정신을 연구한 사람 입장으로서 700개의 여성 기업 CEO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저는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만나 뵈면서 제가 말씀을 들어봤을 때 90%가 넘는 숫자의 여성 기업인 분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김영환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야기들 중에 여성 기업이 느끼는 한계와 애로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 사례로 풀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생애 주기적인 관점에서 여성 기업가들을 그 분야나 이런 것들을 양성하자라고 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정신적인 대비나 어떤 사회 통념적인 대비는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가? 초중 고등학교 때 또는 여성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면서 니들이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딪힐 수도 있어라고 하는 부분을 누가 알려줄 것이며,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이고 여성인 친구들이 지역 창업으로 이전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게는 3천만 원에서 뭐 크게는 6천만 원 뭐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 여성 기업인 친구들이 아빠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아기 엄마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역 창업을 하면서 이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보육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해서 지역을 옮겨서 해야 되는 경우에 아기들을 데리고 간다. 그런 경우에 농촌 창업이나 로컬 크리에이터적인 창업들이 여성 특화적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그 여성 창업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런 사업의 실패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또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오늘 의논해 봐야 되는 것들이, 왜 여성 창업은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준에밖에 못 미치는 지원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냐. 또 여성 창업들은 왜 아이의 육아와 이 사업에 대해서 병행할 수 있는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더 많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여성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꼈었던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조금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멘토링으로 도입시킬 수는 왜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환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야기 첫 단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성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정신의 의미적인 차이가 없다. 그냥 기업가 정신은 하나다. 그러나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조금 더 의미적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여성의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 자체가 여성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없다, 기업가 정신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 파생된 거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여성 경제인의 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얼마 전에 제가 성공적으로 창업을 했던 여성 기업인을 만났는데 창업을 스타트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는데 6개월 뒤에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얼마 전에 한 4월쯤에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다니까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는데 왜 집에서 프리랜서로 창업을 해서 엄청 잘하고 있던 친구였어요.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이었고요. 근데 애하고 아빠가 회사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간다는 겁니다. 애하고 아빠는 회사를 가고 애는 학교를 가야 자기가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다 집에 있으니까 눈 떠서부터 하루 종일 밥 차려주고 간식 차려주고 하다 보니까 난 내 사업을 못하게 됐다. 과연 이런 시기에서 여성 창업 어떤 각도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지 부분부터 여성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부터 저희가 다시 내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여대생들 이대나 우리가 숙대나 우리가 여대생들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때 우리 송 대표님이 우리 송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성 경제인 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선배 시니어 멘토들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 분야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면서 교육을 받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보다 조금 밀착된 교육 프로그램과 여성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모든 성공하는 여성 기업인들이 송 대표님처럼 불굴의 의지로 막 이렇게 8시간씩 막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실 수는 없거든요. 예. 저도 애 키우고 회사 운영하면서
학위 논문 쓰면서 책 쓰면서 뭐 원형 탈모 오고 별 뭐 다 해봤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고 그런 분들만이 만약에 성공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적인 박탈감은 도저히 어떡할 나는 그런 의지가 없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나는 조금 심리적으로 약한데 모든 사람이 그런 케이스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남자들이 100%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 여성 경제인들 또한 이제 아직까지 100%의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 지금 여성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 경제인들을 조금 더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법, 우리가 훨씬 더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발굴하고 밀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여성 세일센터나 여성정책개발원 등과 제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교육하고 같이 운영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반찬 가게, 뭐 떡공박, 뭐 가죽공예, 뭐 바리스타,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제공되는 프로그램부터가 그런 지역적인 한계나 프로그램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해버리면 여성한테 특화된 창업 분야라고 정의를 내려버리거든요.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만 깔려 있는 게 대다수의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물으시겠죠. 대기업이나 다른 데서 IT 교육 뭐 한다 지원한다 다 하는데 왜 IT 교육 이런 거 이용하지 않고 뭐 4차 산업혁명 창업하지 않아? 라고 물으시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초중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과는 여자들의 계열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부분이 한 번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이 30, 40대에서 IT를 공부하고 과학 창업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그런 여성들의 섬세한 감수성을 살리고 여성들이 가진 멀티태스킹이라는 굉장한 역량을 역량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여성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숫자 중심의 짧은 기간에 6개월 안에 얼마를 다 쓰세요. 막 이런 식의 푸시하는 수밖에 없는 창업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자들이 자기 역량을 100% 퍼포먼스 할 수 없고요. 그런 숫자 싸움에서는 긴 호흡의 준비와 실적과 이 동시에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은 일반 경력 단절 여성들에 비해서 36세에서 39세 사이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그냥 일반 경력 단절 여성들이 M 쉐이프로 다시 취업을 한다면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은 L 쉐이프로 36세 이후에 재취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와 현실 간의 갭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런 자원들을 좀 더 전문적인 IT나 전문 분야의 창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들이 마련된다면 그들의 인력도 쓰면서 우리가 여성 창업을 그들의 감수성적인 측면에서 여성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면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송치웅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줄 평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눈물 많은 잔다르크들의 시대가 온다. 이제는 감수성으로 그러나 시대를 헤쳐나가는 잔다르크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양성해서 이런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한번 헤쳐나가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좌장을 한 대여섯 번 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를 미소 짓게 만드신 분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빵 터지게 만드신 분은 우리 소장님 처음이셨습니다. 아까 재택근무 말씀 주시면서 아마 저희 집에서도 사실 이제 보통 이게 일을 하시던 전업을 하시던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내분들이나 이 여러 가지 생활이 있는데 이 코비드 19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희생하시고 지금 아마 이런 일단 삶 자체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이 좀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우리 김보래 연구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경제연구소 김보래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김영환 연구위원님과 성현아 대표님 발제를 너무 잘 들어서 제가 그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뭐 다 이제 그 여성 기업인들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이 어떠하고 그리고 그런 과제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이미 그 발제에서도 말씀하셨고 사실 토론자분들도 거의 전반적인 여성 창업 환경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다뤄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여성 기업 지원을 하는 기관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성 창업가와 이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좁은 범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파트로 그 토론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발제에서도 사실 언급이 됐지만 여성은 남성 대비 기업가 수준이 약간 그 분야별로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이미 그 김영환 연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봐도 사실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기업가 정신 지수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 이제 약간 여성에 대한 트렌드가 되게 이슈화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지 대리나 마스터카드 같은 데서도 이제 여성 경영 환경 같은 지수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면 거기에 순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물론 거기 안에서 그 고려되는 요소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기는 하지만 그 일단은 그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전반적인 수치가 낮다라는 것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보면 여성 창업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 기반 창업도 물론 여성의 절대적인 수치는 좀 낮진 하지만 그래도 남성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즉 그 속에 들여다 보이는 내용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정부도 많은 창업 지원 사업들을 물론 이제 여성에 국한되어 있는 창업 지원 사업은 굉장히 좁고 예산도 적고 하지만 전반 그 지금 정부에서 타고 있는 모든 창업 지원 사업들은 여성도 참여할 수 있고 남성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창업 지원 사업들은 굉장히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토론문에도 적었지만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굉장히 수혜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R&D나 투자 같은 데 보면 거의 한 10% 수준이고요. 그게 성인지 예산서나 그 기금 운영 계획서 같은 걸 보시면 물론 이제 그게 전체 사업들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여성 기업들이 받는 그러니까 여성이 받는 수혜 비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만 이제 하는 부분이 아니고서야. 그래서 한번 여성 창업가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지원 사업을 알고는 있는지 아니면 신청은 하는지 그러니까 선정은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물어보고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요. 사실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사실 네트워킹이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기업가 대표들은 사실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를 교류를 받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보 습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은 많은데 본인한테 맞는 지원 사업을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 사업이 본인에게 맞는 사업인지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은지 그런 신청하고 선정하는 데에서는 또는 서류 작업, 아주 기초적인 작업들도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는 창업 지원 사업들을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미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약간 여성 창업가들에게도 좀 더 실효성 있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좀 접근성이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성 창업가들이 아까 그 인터뷰를 할 때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업종에 필요한 창업이나 그런 그 아이템들에서 지원 사업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어떤 맞춤형 교육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교육 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네트워크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저 다음에 이제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어떤 그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홍보 채널 같은 것들을 다양화해서 자신들이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기업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사람들만 가서 볼 수 있는 거지 기업들이 그거에 접속할 수 있는
그 앞 바로 문 앞까지 데려다 주지는 못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시스템화할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약간 성인지적인 인지를 지금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기는 했지만 그 여성 창업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에 대한 상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성에 국한돼서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하지만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모두 다 지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성인지적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그 저희가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목표치라는 게 있어요. 목표치와 실적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사업의 대상자 비율도 거기다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시면 대상자 비율과 그 실적치가 차이가 좀 납니다. 당연히 실적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치를 보통 설정을 할 때에는 약간 그 실적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약간 그 과제에 대한 그 관리 감독에 대한 체계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미 다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여성 기업인들 분들한테 인터뷰도 많이 하고 조사도 하게 되면 가장 말씀을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에 대한 인식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꼭 여성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여성이 여성이 아니라 그 남성이나 아니면 그 기업을 하는 분들의 가족 아니면 그 주변의 지인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다 인식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성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경영 환경을 남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성별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아이템과 역량으로 평가받는 시기가 오면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하나의 큰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보래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 정책 전문가로서 연구 결과와 함께 아주 좋은 제한적인 측면에서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이정희 대표님께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킥스타트 인베스트먼트 이정입니다. 일단은 오늘 발제랑 토론 들으면서 저는 관이거나 아니면 연구를 해야 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집에 돌아갈 수 있지만 나머지 그 위원님들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작년부터 여성 스타트업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부재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미션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소통되었으면 좋겠다,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포럼을 매월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회가 진행이 됐고요. 매회 그런 포럼을 통해서 한 30분의 여성 기업가들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사례를 공유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네트워크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커뮤니티 형태로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올 초에 설문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정보에 대한 부재, 아까 계속 저희가 얘기했지만 정보에 대한 부재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회 포럼을 통해서 여성 정책에 대한 제도, 여성 정책에 대한 지원 사업, 지원 기관을 전체 정리를 해서 전국 전수 온라인으로 조사를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지나고 나서 저희 포럼에 오셨던 분들이 연말에 과연 정부 지원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인지가 높아졌는가에 대한 분석을 저는 한번 다시 해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여성이 사업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잘 주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문화예술이라던가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역량을 굉장히 기업들에서 높이
가치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실제 창업을 하던 안 하던 기업가로서의 그런 역량들을 좀 발휘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적용을 처음에 하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말 그대로 정신이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발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재들을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실제로 여성들이 진입하고 있는 시장의 대다수가 여성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서 체감을 하면서 문제를 인지했거나 아니면 실제 솔루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산업 분야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하신 마켓컬리나 제가 가거나 잘한다 이런 기업들 다 똑같이 실제 본인들이 느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 솔루션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인정을 받고 고객을 설득하면서 성공하는 그런 가도를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함양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유년기가 됐던 청소년기가 됐던 청년기가 됐던 어느 모든 생애 주기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이 좀 함양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겠나라는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는 게 여성들 입장에서 가장 본인의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느끼는 부재 상황들에 있어서 해결점들을 만드는 데 되게 큰 발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기회들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여성 관련된 기관들 자체가 정보 전달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여성들에게 잘 인지되지 못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정책들이나 지원 사업들이 실제로 여성 기업들에게 큰 효용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연 가점을 주고 우선 선정해주고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펀드를 조금 더 주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성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아까 얘기한 뭐 세심함이라던가 아니면 친밀함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적용을 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조금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들 아니면 그런 기회들이 좀 주어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 여성들이 만들어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필드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남성들은 굉장한 그 세일즈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는 도전 정신이나 아니면 뭔가를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성들은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라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어서 도전적이거나 적극적이라고 하는 단어들에서 조금 더 뒤에 처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동등한 선상에서 평가를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굉장히 유연함들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성 경제인 연구소 아니면 한국 여성벤처 협회라고 하는 여성을 주로 지원하는 기관들 외에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스타트업들을 평가할 때 있어서 실제로 여성 기업들이 가지고 오는 제품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 부여를 굉장히 평가 절하돼서 받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본 거죠. 어떤 평가에 있어서는 무조건 여성 관련된 제품 또는 조금 여성 성 관련된 제품들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평가에 있어서는 모든 남성들이 다 평가 자체 또는 심사 자체를 약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질문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또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다, 중요한 서비스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저게 왜 비즈니스야? 저게 왜 지원을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도 사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건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고 좀 더 많이 투입돼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계속적으로 저는 내고 있고요. 되게 이렇게 중분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이 잘할 수 있는 거는 뚜렷한 것 같아요. 그 여성이 잘할 수 있는 게 시장으로 나옴에 있어서 사실은 그때부터는 여성이 아니라 그냥 기업가로서 시장에 진출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끼리 싸운다 아니면 여성과 남성이 경쟁한다가 아니라 산업으로 비즈니스로 경쟁한다라고 하는 마인드 세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스스로 여성이기 때문에 아니면 여성이라서라고 하는 이 모든 앞단의 문장 한 줄의 문장들을 저는 좀 배제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실제로 여성들이 느끼는 그러한 좀 부족함에 대한 거, 조금 더 같은 기업인으로서 경쟁할 수 있고 같은 기업인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돼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업이 국가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중에서 여성이 강점을 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여성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그러한 기업들이 국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앞단의 발굴과 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가 아니면 정부가 또는 기관들이 조금 더 주목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정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마지막 한 줄 평은 이제 결국은 여성 그리고 기업이 국가를 성장시킨다,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뭐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감히 해보고요. 그런 어떤 인위적인 어떤 차별들 또 어떤 장벽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영환 연구위원님 그리고 다솜정보 송현옥 대표님께서 좋은 발제를 해주셨고, 김문선 교수님, 김미란 소장님, 김보래 연구위원님 그리고 이경규 사무관님, 이정희 대표님께서 굉장히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정희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정리를 또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요. 예, 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스크를 벗는 좋은 날이 왔을 때 이 거리에서 만나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김영환 박사님께 한 가지 좀 숙제를 드리면서 이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그 포멀한 그 세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김영환 박사님께서 이 코로나의 공포가 사라진 어느 시점에 좀 이렇게 카페라떼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조금 편안한, 조금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 오늘 참석해주신 그 김문선 교수님, 김미란 소장님, 또 김보래 연구위원님, 이정희 대표님 그리고 사무관님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편안하게 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다이얼로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마스크를 제가 지난주에도 모임을 한번 갔었는데, 이제 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부기관장 모임을 갔는데 처음에 회의할 때는 다 마스크를 쓰고 하고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벗었더니 서로 처음에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코로나가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는데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좋은 모임을 한번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김영환 박사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해주실 거죠? 네. 네, 오늘 437회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패널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발표 자료와 포럼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스태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